네, 뉴스 초반에 전해드린 대로 경찰청 특수본의 이태원 참사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.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이었던 류미진 총경 등 6명을 피의자로 전환했습니다. 사회 일부 임성재 기자 나와 있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어서 오십시오. 일단 이임재 그리고 류미진 총경이죠. 이 두 사람한테 적용된 혐의가 뭡니까? 네, 방금 들어온 소식인데요. 이 특수부는 이임재 전 용산서장과 이 류미진 총경을 피의자로 전환했습니다. 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와 이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한 겁니다. 이 전 서장은 헬로윈 기간 이전 이 경력 지원이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묵살하고 이 참사 이후 1시간 30분 동안 별다른 지휘를 하지 않아서 이 피해를 키웠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. 특히 이태원 일대 교통 정체에도 차량 이동을 고집한 거로 드러나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. 이 전 서장의 당일 행적이 담긴 보고서가 허위로 작성됐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. 네.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된 자료엔 이 전 서장이 참사 현장에 밤 10시 20분에 도착한 거로 적시되어 있는데 이 사실과 다른 거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. 추가로 현장 인근에서 이 전 서장이 뒷짐을 지고 걷고 있는 모습이 공개돼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. 류미진 총경의 경우 서울경찰청 당일 야간 당직 책임자였습니다. 이 신고가 빗발치던 당시 근무지인 상황실을 벗어나 이 자리를 비운 거로 드러났습니다. 이 상황을 인지하고 나서 이 밤 11시 39분 급히 상황실로 돌아온 건데요. 이 사고 발생 시각으로 알려진 밤 10시 15분보다 무려 1시간 24분 지난 시점이었습니다. 네, 이 두 사람 외에 입건된 경찰 관계자 또 누가 있습니까? 네, 서울 용산경찰서 정보과 관계자들이 입건됐습니다. 이 서울 용산서 정보과 과장과 이 계장도 피의자로 전환됐습니다. 이른바 사고 우려 정보 보고서를 삭제한 정황과 관련된 겁니다. 이 두 사람에겐 이 직권남용 혐의와 증거인멸, 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됐습니다. 네. 이 헬로윈 기간 안전사고를 우려하는 내용의 용산서 내부 보고서가 작성됐다가 이 참사 이후 삭제된 정황이 포착된 겁니다. 이 정보 보고서는 서울경찰청 등 상부에는 전달되지 않은 거로 파악됐는데요. 일단 보고서 삭제는 용산서 정보과장이 주도한 거로 알려졌는데 이 계장도 보고서를 작성한 정보관을 회유하려고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. 일선 경찰들의 안전사고 관련 보고를 무시한 책임을 피하려고 이 삭제 지시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는데 앞서 용산서 정보과장 측은 이 감찰과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오기도 했습니다. 의도적인 삭제가 아니라 이 수집 정보의 기한이 지나서 이 폐기 대상이 됐다고 주장할 거로 보입니다. 예, 총 6명 중에 경찰관 4명이 지금 입건이 된 거고요. 피의자로 전환이 됐습니다. 2명이 더 있는데 용산구청장 그리고 소방서장까지 입건이 됐습니까? 예, 맞습니다. 이 특수부는 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모두 6명을 입건했습니다. 앞서 말씀드린 이임재 전 용산서장과 이 류미진 총경, 용산서 정보과 과계장 이외에 이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이 최성범 용산소방서장도 포함됐습니다. 이 박 구청장과 최 서장에겐 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했습니다. 네. 이 박희영 구청장 같은 경우 이 참사 당일 고향인 경남 의령군에 갔다가 저녁 8시쯤 서울로 돌아왔습니다. 이 현장과 한 130m 정도 떨어진 퀴논길을 2번이나 지나갔는데 112에 압사당할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될 정도로 심상치 않은 상황이었죠. 하지만 별다른 조치 없이 용산 지역구 국회의원인 권영세 통일부 장관 등이 있는 SNS 대화방에 이 걱정된다는 메시지만 남겼습니다. 이 최성범 용산소방서장과 관련해서도 이 현장 조치 등이 적절했는지 경찰이 수사한 거로 보이고 있습니다. 예, 그리고 앞서 잠깐 얘기했는데 이임재 전 서장의 사고 현장 도착 시간과 관련해서 허위 작성 의혹이 또 제기되지 않았습니까? 예, 맞습니다. 이임재 전 용산서장은 이제 이태원 일대 교통 정체에도 차량 이동을 고집한 거로 드러나서 논란이 됐죠. 이 문제는 이 전 서장의 당일 행적이 담긴 보고서가 허위로 작성된 의혹이 드러난 겁니다. 이 경찰이 국회에 제출한 상황 보고서는 크게 3가지인데요. 네. 이 국회 행안위에 제출한 것 하나와 이 권은희 의원실에 제출한 것 하나, 나머지 하나는 이 민주당 용산 이태원 참사 대책본부에 보고된 겁니다. 일단 행안위 보고문서엔 참사 당일인 지난달 29일 밤 11시 이후 경찰 행적만 담겨 있는데 이 민주당 문건엔 밤 10시 18분 경찰서장이 무전 지시를 했다, 이런 현장 대응 지시를 했다 이런 내용이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. 네. 또 권은희 의원실 자료에는 이 경찰서장이 밤 10시 20분에 현장에 도착했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. 이 전 서장의 동선을 사실과 달리 기록한 건데 이 특수본 등은 이 보고서의 작성 경위 등을 확인할 걸로 보입니다. 예. 경찰청 특수본이 출범한 이후에 인력 보강도 했고요. 8곳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는데 이제 소환 조사가 좀 본격화되겠네요. 예, 맞습니다. 일단 경찰청 특수부는
114명의 대규모 인력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 현재까지 모두 154명을 참고인 조사했고 세부적으로는 서울경찰청 2명, 용산서 14명, 그리고 신고자와 목격자, 부상자와 인근 업소 관계자 등 138명을 조사했습니다. 또 지난주 압수수색과 관련해서 서류 매뉴얼 등 611점과 이 녹취 파일 등을 분석을 완료했습니다. 이외에도 이 전자정보 6,600여 건과 휴대전화 2대 등도 분석 포렌식하고 있습니다. 예, 특수본 규모가 114명이 아니고 514명이죠. 아, 예, 514명. 예, 아까 오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참사의 원인도 규명이 돼야 할 텐데 국과수의 현장 감식도 이루어진다고요? 예, 맞습니다. 일단은 책임자 처벌에 관심이 높은 상황이지만 경찰청 특수본은 이 관계기관과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수사에도 속도를 올리고 있습니다. 오늘 오후 국과수 주도로 추가 현장 감식에 나서는 건데요. 이 국과수 안전과와 디지털과가 주도하는 조사입니다. 이 3D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기 위한 노력입니다. 네. 이 CCTV 분석과 관련해선 영상 57개, 이 SNS 영상 등 78개, 제보 영상 22개를 분석해서 모두 157개 영상에 대해서 1차 분석을 완료했습니다. 예. 구청장이 아까 입건이 됐고 피의자 전원이 됐다고 전해드렸는데 구청이 정확히 그러면 어떤 잘못을 했는지 짚어주실까요? 예, 그 담당 지자체인 용산구청과 서울시의 늑장대처 논란이 계속 일었죠. 참사 당일 이 소방 당국은 밤 10시 26분에는 서울시에 그리고 밤 10시 29분에는 용산구청에 각각 재난 발생 사실을 통보했습니다. 이 재난기본법에 긴급 구조기관인 소방이 해당 지자체의 재난 사실을 전파해야 하기 때문입니다. 그런데 용산구청장은 밤 10시 59분에 현장에 도착했고 사고 인지 경위 등도 아직까진 정확하게 나온 게 없습니다. 또 용산구청 통합관제센터에선 이 해밀턴 호텔 뒷골목 근처에 CCTV 2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. 이 참사 당시 관제센터가 현장 근처를 내내 지켜봤습니다. 이 근무자는 저녁 7시 무렵 이태원 일대 CCTV를 분석하는데 화질이 좋지 않다, 식별이 어렵다 등의 내용을 적었고 이 현장을 내내 지켜보고도 참사 뒤 용산경찰서로부터 관련 상황을 질문받고 나서야 이제 일대에 사람이 너무 많다, 밀려다닌다 등 현장 상황을 전했습니다. 네. 이 행안부는 이 용산구청 CCTV 관제센터 측으로부터 위험성을 알리는 별도 통보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. 예, 오늘 오후에 열릴 행안위 전체 회의에도 이목이 지금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죠. 예, 맞습니다. 이 국회 행안위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오후 2시에 현안 질의에 나섭니다.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, 윤익은 경찰청장, 남아영 소방청장 직무대리 등이 참석하고 또 이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, 이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이 참석합니다. 네. 이 국회 요청에 의한 자진 출석 형식이고요. 원래는 이 장관과 윤 청장, 남 직무대리만 상대로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이 행안위가 여야 간사의 협조에 따라서 이 요청으로 이 대상자가 늘어나게 됐습니다. 이 참사 발생 원인과 이후 대처의 적절성 등을 놓고 이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질 전망입니다. 다만 담당 경찰서장인 이임재 전 용산서장과 이 사고 당일 서울청 상황관리관으로 근무한 류미진 총경은 출석하지 않습니다. 이 송병주 용산서 112 상황실장도 수사 대상이라는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. 예. 구청장 같은 경우는 이제 국회 출석하기로 한 다음에 입건 여부가 기사로 나왔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어느 정도로 대답을 할지는 봐야겠지만 질의는 어떤 부분에 좀 집중이 될까요? 일단 참사 뒤 용산구청은 주최자가 없으니 나서지 않아도 되는 일이라는 입장을 전했었죠. 이 참사 전 상황을 보면 용산구청은 헬로윈을 앞두고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는데 이 인파가 몰릴 것에 대비한 안전대책은 정작 내놓지 않았습니다. 2년 전엔 헬로윈 기간을 앞두고 구청장 주재로 방역과 안전을 논의했는데 이번엔 구청장도 없이 부구청장 주재로 관련 부서장들만 참석한 채 진행됐습니다. 이 안전과 관련해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저희 취재진도 질문을 했는데 뚜렷한 답변도 없었습니다. 또 2018년에 이 박희영 구청장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부대변인 시절에 이 제천 화재 참사 논평에서 국민의 소중한 생명이 언제까지 안전사고에 희생돼야 하는지 대통령은 답해야 한다고 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요. 예. 이제는 좀 당사자가 된 입장에서 본인은 어떤 말을 할지 좀 주목되고 있습니다. 예, 또 경찰 지휘부가 적절한 대처를 했는지 이 부분도 관건이 되겠죠. 예, 맞습니다. 일단 김광호 서울경찰청장도 조금 전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이 경찰의 대응이 미흡했다고 인정하면서 공식 사과했습니다. 이 김 청장은 지난달 29일 저녁 8시 36분 이 서울청을 나선 뒤에 이 밤 11시
6분에서야 보고를 받았고 이 다음 날 새벽 0시 25분쯤 참사 현장에 도착했습니다. 또 서울경찰의 수장으로서 참사 당일 대처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답변도 이어질 거로 보입니다. 당일 서울경찰청은 이태원 일대 마약 강력범죄 담당 형사 인력을 대거 배치했는데요. 또 기동대 운영 문제도 계속 도마 위에 오르는 상황입니다. 이 첫 기동대 투입 시점이 참사 발생 이후 85분이나 지난 시점이었습니다. 이후 4개 부대가 이튿날 새벽 1시 반 무렵까지 차례로 현장에 도착했습니다. 예, 마지막으로 오늘 오후 2시에 국회 행안위가 있고요. YTN에서도 생중계를 해드릴 예정입니다.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해서 보면 좋을까요? 일단 주요 참석자들에 대한 부분인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우 앞서 경찰과 소방이 배치됐다고 하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논란이 됐는데요. 이 장관 같은 경우는 31년 만에 처음으로 경찰에 대한 지휘권을 다시 가져온 장본인입니다. 재난안전 주무장관이면서 이 경찰 지휘권까지 갖고 있는 만큼 책임론이 불거질 것으로 보입니다. 또 참사 당일 1시간이 넘어서 첫 보고를 받고 이제 대통령보다도 20분 늦게 보고를 받았죠. 이 첫 보고를 받고 1분 만에 대통령한테 첫 지시를 받아야 했습니다. 이 경찰 수장인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 이태원 상황 보고 문자를 지난달 29일 밤 11시 32분에 받아 이 참사 발생 1시간 17분 뒤에 받고도 읽지도 않았는데요. 당시 자신의 고향이자 과거 경찰서장으로 근무했던 충북 제천에 있었는데 네. 이 지인들과 산행을 한 뒤 캠핑장을 찾았고 밤 11시쯤에 잠든 걸로 드러났습니다. 국회에선 이 장관과 윤 청장의 책임과 거취에 대해서 언급할 거로 보입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임성재 기자였습니다. 잘 들었습니다.